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로 돌아오는, 임대돼서 돌아오는 영건들 중에 괜찮은 유망주들은 누가 있는지, 유망주라는 표현은 다 괜찮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유망주 중에 첼시 스쿼드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은 누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4선수 뽑아봤는데요. 임대 갔다 돌아오는 드링크워터, 바카요코는 기존에도 뛰었던 선수들이고 영건이라고 불리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에당 암파두입니다. 암파두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로 임대 갔기 때문에 유망주 중에서는 가장 빅클럽으로 임대 갔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리그 토탈 7경기밖에 못 뛰고 부상으로 좀 전전하면서 1년을 날려먹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전으로 경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겔스만 그리고 빅클럽 라이프치히의 좋은 선수들과 훈련하고 발을 맞춰봤다라는 점, 그리고 챔스에서 뛰어봤다는 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지금 2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보다는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경험이라는 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시간이 흐르면서 쌓아나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암파두에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던 이 라이프치히에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토트넘 1차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챔스 얘기가 바로 나왔으니까. 토트넘 1차전에서 암파두가 센터백의 중앙을 맡아주면서 정말 좋은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109번의 터치를 했고요. 94% 이상의 패스 성공률, 5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점은 우파메카노처럼 굉장히 뒤에서 빌드업이 잘 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라이프치히에서 기용받는데 94% 이상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다는 점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뛸 만큼 패스 성공률이나 전체적으로 수비력이나 인정을 받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첼시에서도 유망주들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타미 아브라함, 마운트 이런 선수들이 올 시즌 대거 기용받기 전에도 등장했던, 첼시를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은 암파두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리체제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선수 자체가 원래 유스 경기를 조금만 챙겨보셔도 패스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이 시작될 때 롱볼로 뿌려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역습 찬스라든가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 동료가 암파두에게 내주고 암파두가 시발점이 되는 모습을 뉴스 경기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롱패스와 전환 패스, 이런 패스 능력, 빌드업의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183cm의 공중볼 경합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키가 크지 않다 그래서 공중볼 경합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공중볼 경합에는 조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다재다능하지만 정확하게 메인 포지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선수를 수비수로 봐야 될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봐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감이 있습니다. 다재다능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다재다능한 거는 메인 포지션을 이미 잘하고 다재다능했을 시에 좋은 겁니다. 아스필리쿠에타는 센터백도 쓸 수 있고요. 3백에서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윙백, 풀백으로도 서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오른쪽 풀백이라는 정확한 메인 포지션이 있습니다. 암파두는 지금 센터백으로도 뭔가 아쉬운 감이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것도 좋지만 자신의 메인 포지션에서 활약하는 것도 유망주가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간다면 조르지뉴가 이적을 하고 길모가 부상으로 좀 장기 부상, 좀 안타깝게도 장기 부상을 끊었기 때문에 캉테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코바치치가 도울 수는 있다곤 하지만 캉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암파두가 길모의 폼이 빨리 돌아오지 않거나 임대를 가고 조르지뉴까지 떠나버리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의 캉테를 보좌할 2옵션이나 경쟁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오지 않는 한은 암파두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조르지뉴가 이적하지 않고 캉테가 있고 길모가 빠른 회복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암파두에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이죠. 첼시 내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들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수비 쪽을 보셔야 되는데 수비 쪽은 솔직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루디거하고 텐센이 제 폼을 못 찾고 있고 주마는 그나마 제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적설이 계속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느 수비수 하나, 어느 센터백 수비수 하나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서요. 암파두가 오면 1옵션으로 확 치고 나간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전 경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작년 말 한 고쯤부터 토모리는 거의 제외되다시피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을 시에 수비수로 기용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프리시즌에 주전으로 발을 맞춰본 후에 폼이 좋다면
충분히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임대가 될 확률이나 이적할 확률은 5대5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좋은 활약을 해줬던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자리를 잘 잡고 있는 타미 아브라함, 마운트, 제임스, 토모리가 그런 유형이 되겠죠. 그럼 지금 2부 리그에서 첼시 소속으로 가장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는 단연 코너 갤러거입니다. 찰튼에 있을 때도 영플레이어상을 받을 정도로 잘했고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찰튼이 조금 좋지 않은 위치로 가서 스완지로 임대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스완지로 임대돼서도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올 시즌 스완지까지 합쳐서 6골 7도움을 할 정도로 박스2박스 공격적으로도 좋고 수비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제가 본 첫 번째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킥력이 좋다는 겁니다. 뭐 바클리처럼 어마어마할 정도로 킥력을 장착하고 있다, 지에흐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공간이 났을 때 때리지 않고 뭐 소극적이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공간이 나면 시원시원하게 때리는 그 정도의 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전 노리치전까지만 해도 때려야 될 찬스에서 자꾸 내주고 뺏기고 이런 것 때문에 중거리 슛이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문적인 설명까지는 아닌데 도움과 골수가 엇비슷한 선수들은 대체로 공격에서 충분히 감초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공격이 필요할 때, 즉 득점이 필요할 때는 자신이 득점을 할 수도 있고 침투도 꽤 괜찮아요. 수비와 수비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능력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럴 수 있고 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신이 득점할 수 없는 찬스나 뭐 각이 안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또 내주긴 내주는데 이 득점에 최적화된 선수는 내주는 것도 되게 엉성하게 내주고 뒤로 간다든가 나는 여기 있는데 볼이 뒤로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엄한 데로 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패스를 적절하게 잘 넣어주면서 패스에도 재능이 있고 좀 도움 능력, 어시스트 능력에도 재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키패스도 21세 밑에서는 꽤 상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뭐 마운트처럼 되게 창의적이고 활동량을 엄청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쉽고 한참 잘 나갔을 때 치크처럼 공을 잡으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여준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박스2박스기는 하지만 조금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 정도 포텐셜만 보여줘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뭐 바클리 느낌, 캉테 느낌, 약간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조금 둔하긴 하지만 활동량도 많이 가져가지고 적절한 기술과 패스 센스도 있고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도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캉테, 바클리를 합쳤다는 느낌이 아니라 요 느낌도 있고 요 느낌도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즉 박스2박스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선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정말 잘 크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넥스트 램파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클 수도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록이 보여주듯이 스탯도 어느 정도 쌓아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지금 보여주는 포텐셜은 뭐 와 역대급 재능이 나왔다, 어마어마하다,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2부 리그를 씹어먹고 올라왔던 탐이나 마운트가 보여줬던 재능보다는 조금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는 넘쳐나는 뎁스입니다. 뭐 완전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기엔 뭔가 아쉬운 선수이기 때문에 박스2박스로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가 너무 박이 터집니다. 지에우도 있고 마운트도 있고 바클리도 있고 코바치치도 있고 정말 영입이 된다면 하베르츠가 공미, 그러니까 높은 선에서 공미를 쓰면 이 미드필더 자원 중에 하나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갤러거가 들어갈 자리까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선수가 재임대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재임대돼서 더 많은 출전 기회 그리고 더 많은 포텐셜을 터뜨리는 것이 제가 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중원은 정리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계속해서 유입만 되고 있고 지금도 많고 이 중에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 위험한 선수였던 치크, 지금 폼이 유일하게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조르지뉴도 이적설이 있고 실제로 폼이 잘 안 올라오는 선수들의 이적설이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적이 되거나 임대를 가버리면 갤러거의 자리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 가능성만 단순히 놓고 보라 그러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자체를 그냥 썩혀두는 거, 이렇게 좋은 재능을 보여주기 시작한 선수를 그냥 벤치에 썩혀두는 건 아깝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도 임대를 원할 것 같습니다. 허더스필드에 임대 중인 찰로바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에서만 34경기를 나왔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경기를 풀타임을 뛸 정도로 그냥 주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허더스필드의 주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사를 보시면 허더스필드가 완전 영입을 원한다 할 정도로 트레버 찰로바는 허더스필드의 그냥 주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센터백이었는데 거기 가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로 좀 자리 잡는 느낌이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럼 뭐 완전 영입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임대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장점은 일단 190cm가 넘는 장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탈압박을 좀 잘합니다. 선수가 등을 쥐고 안 뺏기려고 공간수라고 하죠. 공간수를 잘하는 선수기도 하고 롱패스의 재능이 있기도 합니다. 롱패스의 재능이 있다라는 거는 뭐 경기 영상을 조금 보시면은 롱패스를 좀 자주 뿌려주려고 그러고 또 성공률도 꽤 높고요. 선수가 느리지도 않습니다.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까지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능이 많은 선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비 능력입니다. 작년 카디프랑 할 때는 5개의 태클, 3개의 인터셉트를 할 정도로 거의 뭐 맹활약을 하고요. 3개에서 4개의 태클 성공은 경기들마다 꾸준히 보여주고 1개 정도는 꼭 하늘 정도로 1개의 태클은 꼭 성공으로 들어갈 정도로 수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다만 찰로바 선수를 떠나서 여러 가지 선수들, 2부 리거들이 겪는 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2부와 1부는 압박 강도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조르지뉴 역시도 압박이 없을 때는 빌드업도 굉장히 잘하고 패스도 잘합니다. 키패스도 잘 넣어주고 롱패스도 잘 뿌려주고 전환 패스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압박이 퀄리티 있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르지뉴도 헤매는 감이 있습니다. 2부 리거들도 1부 리거로 올라와서 맹활약을 하다가 여기 와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선수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부와 1부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지만 피지컬적으로 이 선수는 장신의 거구기 때문에 그리고 탈압박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높아심일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의 깊게 봐야 될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파도하고 얘기가 좀 틀린 게 암파도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완전히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완전히 센터백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주로 기용이 되고 있거든요. 즉 라이스 같이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본다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르지뉴의 판매 그리고 길모어가 부상 회복을 빨리 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캉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복귀가 될 수 있고요. 수비로 돌아온다고 해도 수비 능력을 조금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에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떠날 때는 워낙에 쟁쟁한 센터백들 토모리까지 터지면서 좀 떠난 감이 있는데 지금은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수 자리 자체가 귀하기도 하고 지금 수비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크 게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으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많은 경기를 뛰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경기 숫자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선수 자체가 8경기나 풀타임으로 뛰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재능을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어린 선수잖아요. 이 선수는 올 시즌 첼시에서 뛰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리그컵인 그림스비 타운하고 할 때도 나왔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할 때도 나왔습니다. 둘 다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림스비 타운 때는 굉장히 좋은 활약 그리고 맨유 때는 졌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한 활약 알론소의 이 뒷공간을 메워주면서 무난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키가 182에서 34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센터백 치곤 큰 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고 토모리보다 포텐셜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기에도 조금 아쉽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토모리는 남았고 개인은 임대를 갔을 정도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지만 토모리가 좀 더 포텐셜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토모리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 마당에 게이의 자리가 있을까? 루디거, 주마, 텐센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게이를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올 시즌 징계가 없었다면 램파드 감독이 이렇게까지 유스를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이제 제대로 된 경쟁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센터백 영입이 되고 왼쪽 풀백 영입이 되고 중원이 뭐 이제 또 하베르츠나 이런 선수들이 영입이 되고 공격진이 꾸려지면 타미, 마운트, 길모어, 제임스, 토모리 이런 선수들도 경쟁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지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을지라도
기회가 줄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게이가 차라리 주전 경쟁하기 힘든 첼시에 남는 것보다 임대를 가서 성장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램파드 감독이 기회를 주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임대를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선수들은 여기까지고요. 뭐 두존 스톨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습니다. 실제 첼시 내에도 보르자도 있고 마트센도 있고 안조린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첼시 내 유스로는 좋은 선수들이 질비하지만 제가 기대해보는 임대로 돌아오는 선수 중에 기대해볼 만한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스가 한동안은 암흑기를 겪을 정도로 좋은 선수들은 떠나버리고 멀쩡한 선수들은 임대 전전하다가 결국엔 꽃을 못 피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는 꽃을 피우는 유망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뉴스도 적절히 써야 되고 좋은 영입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리치를 승리하면서 챔스권에 한 걸음 다가갔던 첼시가 다음 시즌 첼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건들은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임대생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